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100세 시대, 건강관리의 핵심으로 혈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구화된 식습관과 당뇨병, 비만이 증가하면서 혈관 나이가 더 많이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서 건강의 대들보를 탄탄하게 세워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대들보를 세워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으로 꾸며지는데요.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분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혈관과 건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위험하다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혈관 건강 관리는 소홀히 하기 쉽죠. 박사님, 혈관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나요? 예, 이제 우리 몸에서 특히 산소화된 혈액을 이제 심장을 통해서 각 조직과 또 장부로 영양분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그 다음에 영양 공급이 된 산소화가 많이 빠진 다시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혈관도 나이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혈관이 나이가 든다. 혈관 노화는 어떤 뜻일까요? 예, 이제 이 혈관이라는 것은 우리 그냥 파이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 내막과 중간에 이제 중간막 밖에 음막이 있는데요. 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혈관은 노화가 되겠죠. 그런데 이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혈관에 연결된 장기들과 조직들의 영양분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게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혈관의 건강은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혈관도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노화가 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혈관이 탄력이 줄고 점차 딱딱해지게 됩니다. 혈관에 점차 딱딱해지면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되게 되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질 수 있고 또 맥압이라고 하는데요.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의 차이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의 이제 내벽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혈액 속에 있는 지방이 혈관 내벽에 침착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지방이 침착이 되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괴사 증상이 일어나게 되고 대표적으로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게 동맥경화인데요. 이렇게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내벽에 이제 염증이나 지방이 침착되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질병에 의해서 노화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또 노화의 개념으로 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나이가 들면서 혹은 건강관리에 소홀하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혈관이 좁아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좁아지는 혈관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요?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결국 머리부터 발끝까지 증상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첫 번째 이제 머리숱이 좀 적어진다든지 피부에 이제 촉촉하던 피부가 윤기가 적어지고 까칠해진다든지 두통이라든지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구강 건조증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이제 소화불량이라든지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혈액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혈액의 공급이 잘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손끝의 저림 증상이라든지 관절의 염증이라든지 이런 모든 질병들이 올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생명에 직결되는 게 이제 뇌혈관이 좁아지면서 나오는 뇌경색, 심장의 혈관이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생명에 관계되는 질환까지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내 혈관은 건강할까 하는 걱정이 지금 내심 드는데요.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은 사실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게 참 혈관 건강인 것 같습니다. 혹시 혈관 나이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나의 혈관 나이 체크리스트라고 해서요. 제가 지금 10가지 정도를 불러드릴 텐데 이 중에서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관련되어 있는 게 4개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6개라든지 4개 이상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고 또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담배를 피운다.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세 번째는 비만이고 특히 복부 지방이 많다. 네 번째는 혈압 체크를 했는데 혈압이 좀 높은 편이다. 다섯 번째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기름기 많은 식품을 자주 먹는 편이다. 여섯 번째, 혈당 수치가 높은 편이다. 일곱 번째,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여덟 번째, 평상시에 이제 손이 간혹 저리거나 수족 냉증이 간혹 느껴지는 경우. 아홉 번째, 현재 나이가 66세 이상이다. 마지막 열 번째, 가족 중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앓았던 사람이 있다. 이 10가지 중에서 내가 4개 정도 속한다. 그러면 현재의 자기 나이와 혈관 나이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4개에서 4개나 5개, 6개 정도 있다. 그러면 혈관 나이가 한 5살 정도 높다고 보시는 주의가 필요한 경우고, 6개, 7개, 8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혈관의 나이가 평소의 나이보다 한 10살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방송 들으시면서 내 혈관 나이가 몇 살 정도인지 위험하지는 않은지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혈액에 엉겨붙는 혈전이 참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몸에 이 피딱지, 혈전이 있으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그 혈액은 우리 일반적으로 맑고 깨끗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특히 이제 혈관의 덩어리, 피딱지, 혈전이 생기게 되면 혈관이 좁아져 있는 부분에 딱지가 자꾸 앉게 되면 그 부분에 혈관이 막히게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뇌혈관과 관상동맥입니다.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이 잘 뛰게 하기 위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전, 피의 딱지가 뇌혈관의 좁아진 부분에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오게 되고, 심장의 관상동맥에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오게 됩니다. 결국 이 혈전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우리 생명을 장수하고 노화를 예방하고 급성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혈관 건강이랑 맑은 혈액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한방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 첫 번째가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 경우에 질병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다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만성 통증이라든지 두통,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 두통이 있게 되면 사람이 어디 통증이 있게 되면 짜증이 나고 분노가 생기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면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혈관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질병 치료를, 또 내 혈압이나 당뇨나 혈전, 고지혈증의 이제 중성 지방에 대한 거 관리를 잘 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추위를 잘 타는 체질입니다. 우리가 추우면 우리 몸을 움츠리잖아요. 움츠린다는 것은 내 몸만 움츠려지는 게 아니라 혈관도 수축이 됩니다. 혈관이 수축이 되면 당연히 혈액을 통해서 영양과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겠죠. 이러므로 인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병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과체중인 경우입니다. 과체중인 경우에는 혈액 속에 찌꺼기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 찌꺼기가 많다는 것은 결국
혈관 내벽에 찌꺼기가 자꾸 착색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찌꺼기가 많다는 것은 엉겨붙게 되는 피딱지, 혈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과체중을 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위장에서 이제 소장, 대장을 거쳐서 소장에서 음식물을 흡수를 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나머지 찌꺼기를 대변으로 잘 내보내게 되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소장이나 대장 쪽에 음식물이 자꾸 정체가 되겠죠.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화에 장애가 있는 경우, 위산이 역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심장이 약한 경우입니다. 심장은 펌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혈액에 예를 들면 좀 탁하고 아주 가벼운 찌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장에 우리가 젊었을 때 힘이 좋을 때는 뇌혈관이나 심근경색에 잘 문제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66세가 되면은 특히 심장이 더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60세가 넘었다 그러면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심장의 어떤 질환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혈관의 건강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심장에 대한 질환을 잘 치료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혈액을 맑게 하고 또 우리 혈관 건강 튼튼하게 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일단 추위를 잘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때는 당귀와 계피를 2대1의 비율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당귀를 10g 넣으면 계피를 5g의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과체중인 경우입니다. 과체중인 경우에는 이제 혈액에 찌꺼기가 많이 남게 되죠. 이렇게 되면 혈관 내벽에 침착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 이게 심해지면 이제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오고 또 중풍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인과 복령을 같이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물의 찌꺼기는 어디로 나가냐? 대변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대장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게 도인이고, 혈액 중에 찌꺼기를 내보내는 것은 콩팥에서 소변으로 내보내는데요. 콩팥에 불필요한 찌꺼기를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복령이기 때문에 도인과 복령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혈관 건강 그리고 혈액에는 식생활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혈액을 맑게 하는 음식 그리고 탁하게 하는 음식이 있는지, 어떤 식생활이 도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맑게 하는 음식은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름진 음식, 포화지방, 인스턴트 식품이고요. 우리 혈관 건강에, 내 건강에 좋은 음식은 백미보다는 현미가 훨씬 좋고, 야채를 충분히 섭취를 해주고, 특히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도 같이 되어야 되니까요. 특히 지방이 많은 부분 말고 살코기가 많은 이런 고기로 해서 섭취를 하고, 생선에 이제 단백질류도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저녁에 과식과 폭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낮에는 조금 과식을 해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움직이고 내가 활동을 하고 머리를 쓰니까 괜찮은데, 저녁에 과식을 하고 폭식을 하는 경우에는 그게 내 몸에 계속해서 침착되면서 저장이 되면서 간장에도 쌓이면서 지방간이 늘고, 이 지방간이 되는 게 결국 이제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요. 저녁은 약간 배가 고플 정도로 해서 식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우리 혈관 나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해야 하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포화지방을 줄이고 이제 단백질 섭취를 하면서 저녁을 약간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고,
예,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50 이하로 젊을 때는 내가 일상생활만 해도 신진대사가 되는데 나이가 50이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방에서 명문의 화가 쇠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음식을 똑같은 양을 먹어도 그 전보다 배가 좀 더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노화의 징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다른데 질병이 없어도 내가 뭐 40대 때 먹었던 음식하고 60이 넘었던 음식은 양은 똑같은데 배가 좀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노화의 조짐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때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은 근력 운동을 좀 해주시면 되고, 평소에 열이 많은 양체질은 유산소 운동, 땀이 나는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소화와 대소변의 상태를 잘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부모님한테 받은 오장육부의 기가 좋은 분이 있고 좀 약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도 내가 음식을 적절히 잘 먹어서 섭취를 해야 되고, 나머지 찌꺼기를 대변과 혈액의 찌꺼기를 소변으로, 음식물의 찌꺼기를 대변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결국 소화가 잘 되고 찌꺼기를 내보내는 작용이 되냐 안 되냐가 소화의 상태와 대소변의 상태이기 때문에요. 소변, 대변이 좀 변비가 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금연을 해야 됩니다. 금연을 왜 중요한가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음식물은 2, 3일을 굶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산소를 흡입을 단 몇 분만 못하면 생명에 지장이 오고 뇌사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좀 관리해야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금연을 해서 기관지와 폐 건강을 좋게 해서 좋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제가 그래서 혈관의 기능이 무언가 말했을 때 제일 먼저 산소화된 혈액을 조직과 장부에 공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폐에서 내가 대기 중에서 빨아들인 산소를 혈액 속에 넣어서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금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내 혈관 건강은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꼭 체크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박사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건강 고민 가진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본인입니다. 그렇군요. 저희 상담을 위해서 올해 연세 여쭙겠습니다. 네, 67세고요. 네, 그리고 키는 154에 41kg.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옆에서 박사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는지 저희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제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발이 많이 시리고 무릎이 많이 시리고 예, 또 머리가 멍멍하게 오른쪽이 반이 이렇게 뭐가 혈액순환이 안 되는지 멍멍하기도 하고 귀도 오른쪽 귀가 멍멍하게 그 병원에 가면은 예, 청력에 이상은 없다 하는데 예, 네, 그렇고 또 이래 오른쪽 귀 어릴 때 기아리도 한번 한 적은 있었어요. 네, 그렇고 예, 오른쪽 목이 일을만 해서 그런지 항상 근육이 뭉치키는 같이 이렇게 돌리면은 맞이고 뭐 이래 불이라도 좀 보면 더 많이 힘들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팔이나 이래 들면 근육이 찢어지는 듯이 아프고 어깨 뒤로 이제 이게 넘어가고 네, 또 가슴이 뭐가 돌면서 자꾸 이렇게 한 번씩 콕콕 찌를 때는 막 급소가 찌르는 듯이 이게 온 전신에 돌면서 한 번씩 그렇고 예,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저게 잠을 잘 못 자고 요새는 또 옛날같이 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그리고 예전에는 또 뭐 먹고 산다고 밖에서 장사를 하면서 불 앞에서 밤 새벽까지 일하면서 저게 코피도 많이 쏟고 네, 막 잠도 낮에도 잘 못 자면서 또 허리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막 병원 다닌다고 그러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또 낮에 자면은 밥을 먹고 자면은 잠 자는 시간을 줄이자고 밥도 안 먹고 자고 또 그러다 보니까네 뭐 지금 뭐 밥도 나중에 어느 날은부터는 밥도 못 먹게 되고 등을 붙이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막 이게 깜짝깜짝 놀라면서 온몸이 그래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네 뭐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 뭐 그리고 요새는 머리도 그래가 또 요새 또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데 한 4년 전부터 막 머리도 좀 떨고 예, 예 혓바닥이 탁탁 뭐 눈바닥 같이 갈라지는 같이 탁탁 쏘고 예, 그러고 뭐 얼굴도 한 번씩 짜다 싶으면 또 금방 좀 잘 부는 느낌이 들고 한약도 먹어보려고 노력해봤는데 먹으면 막 온기가 막 동하는 것 같고 얼굴도 또 잠시 붓는 것 같고 열이 예, 얼굴에 뜨거운 열은 없는데 불긋지도 않는데 예. 막 이래 열이 뻗치는 것 같고 아, 한약을 이렇게 먹어보셨는데 한약을 먹으면 지금 예. 이런 증상들 때문에 먹어봤는데 먹고 나면 얼굴로 열이 올라오는 느낌이 드신다는 겁니까? 예 얼굴이 뭐 빛처럼 이래 쫙 이래 얼굴 속에 네, 이래 느낌이 쏘는 예 열감을 느끼는데 열은 없어요. 그 네. 약을 먹으면 쏘는 것 같이 그렇고 예. 또 혓바닥이 더 쏘는 것 같고요. 한약을 먹으면 예, 자 그렇고 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뭐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꿈을 많이 꾸고 남편이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너무 막 힘들어하니까 네. 지금, 그래 예. 음, 그리고 관절이 뭐 칼질을 좀 하고 나면 손을 막 이렇게 오므리고 필락하면 아프고 딱 소리도 나고 마른 가지 부러지는 같이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아까 이제 요즘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까? 예, 그런데 예. 이게 뭐 요새 또 다시 어려워지고 하니까 신경을 또 쓰니까 밤에 또 더 잠을 못 자고 막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예, 막 물병을 방에 놔두고 먹다가 자다가 뭐 눕는 순간에 또 목이 말라지고 예. 이리 돼요.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살림만 하십니까? 뭐 일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아무 일도 못 하고 살림만 사는데도 이렇게 힘들어요. 예. 지금 현재 뭐 혈압약이나 양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양약은 없고 혈압이 예. 건강검진할 때 보니까 저혈압이 되가 있다. 그 저혈압이 내 정상이었는데 한 38년 동안 둘째 낳고부터는 분만하고부터는 저혈압인데 선생님이 잘 먹으면 괜찮다고 했는데 예. 거기는 계속 저혈압이 정상으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네. 이제 지금 이제 몸 자체가 체력이 이제 떨어진 원인도 있는데 아까 이제 네. 힘든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정신적으로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약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에 먹었을 때 열이 네.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은
이 경우가 이제 심장 쪽이 약해져서 허화가 올라오는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첫째는 이제 심장 쪽에서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잘 되어야 돼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는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음식 섭취가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현재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소변은 몇 번이나 보세요? 세 번 이상 보지요. 예. 네. 예. 지금 아까 머리가 먹먹하고 귀가 먹먹하고 이런 거 건강검진 했을 때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온 거죠? 예, 머리 사진도 찍어보면 네네. 이상 없대요. 그리고 귀도 이상 없대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상은 없는데 나는 뭔가 먹먹한 느낌이 든다는 것은 그 귀 쪽도 그렇고 귀 안은 뇌 안에 혈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이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쪽이 먹먹하다고 했는데 주로 오른쪽이 그러신다고 했잖아요. 예, 귀도 머리도. 예, 그래서 그 머리하고 귀하고 먹먹하면서 실질적으로 같이 오는 게 한방에서는 이제 기골 두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혈이 약해져서 이제 심장에서 혈관을 통해서 귀 주변, 예, 그 다음에 뇌 속 주변으로 해서 피 공급이 잘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표현을 나타났을 때 이제 제가 피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피 안에는 또 산소가 들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피 검사상 했을 때는 지금 빈혈 수치는 없으시잖아요. 예,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피가 부족한 게 아니라 원기 자체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 그런데 이때 기만 올리는 약을 쓰게 되면 아까 열감이 느껴져요. 이제 이런 경우가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심장 자체가 예민하고 섬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좀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신경 쓰면 소화가 또 잘 바로바로 체합니까? 예, 잘 차고 예. 속이 편하면 손이 좀 따뜻할 때가 있고, 예. 또 이래 말을 좀 많이 해도 기운이 따르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네네.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황기, 예. 연자육, 예. 향부자, 향부자. 그 다음에 백출, 거기까지 5g요. 5g. 감초 2g, 감초 2g. 대추 1개. 대추 1개.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세요. 그 다음에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40분 정도 끓여서 100cc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오후 5시에 한 잔 드시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좀 오래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혹은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쑥입니다. 쑥은 떡, 국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되며 성인병을 예방하는 식물로 흔히 보이면서도 또 소중한 식물이죠.
박사님, 동의보감의 쑥은 어떻게 소개되어 있나요? 예, 쑥은 A엽으로 적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쑥을 막 땄을 때, 날 것은 성질이 좀 차고 햇볕에 잘 말린 것은 따뜻하고, 그러면서 맛은 쓰고 독은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래된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라든지 부인병에 효과가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이제 하혈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냉대야가 있는 경우, 임신했을 때 태아를 편안하게 태동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평소에 이제 복통이라든지 이질, 설사를 하는 경우에도 효과가 있고, 치질 때문에 항문으로 피가 나오는 경우에도 이 쑥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신다면 도움이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사타구니, 여성분들의 이제 음부가 가렵고 이제 뾰루지가 나오는 경우에 뒷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차요법으로 마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수술을 한 다음에 새살이 잘 안 돋는 경우에 새살을 나오게 하는 효능도 있고, 추위를 잘 견디게 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고, 특히 여성분들의 이제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임신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쑥이 여자들한테 참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쑥이 어디에 좋은지 궁금한데요. 예, 특히 이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특히 부인과 여성분들의 이제 명약이라고 적고 있는데요. 여성분들의 특히 이제 자궁 질환이라든지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아래가 차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대야라든지 생리가 늦어진다든지, 생리를 할 때 생리애가 뭉치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또 하나 이제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요. 여성분들의 신진대사를 강화시키면서 비만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쑥이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쪽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쑥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이제 비타민 A와 C는 활성산소의 이제 활동을 억제하고, 또 탄닌 성분은 인체의 불활성, 불포화 지방산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억제해서 세포의 이제 노화를 예방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쑥은 몸속에 이제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맑은 피로 바꾸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혈액 속에 이제 콜레스테롤 수를 제거하고 혈압을 낮추면서 체내 이제 노폐물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보강을 하게 되고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봄철에 쑥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가 쑥에 비타민이 정말 풍부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 건강이나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혈액 속에 이제 백혈구 수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화되고 몸속 살균 작용에도 효과가 있고요. 체내 이제 대장균이라든지 디프테리아균을 억제하면서요. 몸속의 독을 배출해서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또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간의 기능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좋은 쑥이지만 섭취에 주의해야 할 체질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쑥을 캐서 쑥국을 끓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괜찮지만 이제 햇볕에 말린 쑥 자체는 성질이 뜨겁기 때문에 평소에 소양인이나 이제 태양인의 체질 검사를 받으신 분들,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술을 한 모금만 해도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들, 뒷목이나 어깨 쪽에 여드름처럼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얼굴 쪽으로 이제 여드름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 한의사의 이제 진단을 받고 섭취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쑥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쑥국을 드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물에 끓여서 한방차로 섭취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런데 햇볕에 말린 쑥은 뜨겁고, 예, 날쑥은 일반적으로 성질이 좀 차기 때문에요. 평소에 열이 많은 체질이다 그러면 쑥을 햇볕에 말리지 말고 그냥 한방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평소에 이제 소음인이나 태음인 체질이다, 수족 냉증이 있다, 추위를 좀 많이 탄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예, 말린 쑥을 한방차로 이렇게 끓여서 섭취를 하시면 되겠고, 예, 평상시에 이제 마시는 물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쑥떡을 예, 만들어서 예, 말린 쑥을 넣어도 되고, 예, 쑥을 말리지 않고 그냥 해도 되니까요. 체질에 따라서 이제 쑥떡으로 또는 쑥국으로 예, 쑥에 이제 한방차로 섭취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슬기로운 건강밥상 오늘은 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향긋한 쑥으로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맞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 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박사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본인 상담으로 연락 주셨나요? 네, 네, 혹시 그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33살입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상담을 위해서 키와 몸무게도 여쭙겠습니다. 키는 183 정도 되고요. 네, 몸무게는 100kg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어떤 부분 궁금하셨는지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네. 제가 작년부터 통풍이 있어서 네. 그 통풍 때문에 먹는 거랑 이런 걸 조절하고 있는데 봄 되고 하면은 통풍 발작이 생기고 해가지고요. 네. 관리하기 좋은 한방차 같은 거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예, 현재 그럼 복용하는 약은 통풍약 말고는 없습니까? 네, 그 통풍 수치 줄여주는 약만 먹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몸무게가 이제 100kg 정도 나가시잖아요. 네네. 예, 이 몸무게가 지금 한 2, 3개월 전이나 비슷합니까? 네, 비슷합니다. 예, 근데 거의 통풍이 와도 봄에 조금 더 많이 오십니까? 네네. 네. 술은 하세요? 자주는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예. 평상시에 소화는 어떠세요? 잘 돼요. 예, 화장실 대변은요? 하루에 한 3-4번 정도 갑니다. 예, 보고 나면 시원하십니까? 네. 네. 지금 원래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술 마신다는데 술을 한두 잔 하면 얼굴 빨개지는 거 있습니까? 네, 빨리 빨개지는 편이에요. 예. 지금 이제 그 통풍이라는 것은 몸에 이제 뇨산이 많이 축적이 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예, 네네. 그런데 지금 몸무게를 일단 조금 개선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이 통풍이 와도 봄에 지금 통풍이 더 심해지는 이유는 봄에 자체는 몸 자체가 조금 더 따뜻해져요. 예, 그래서 네. 봄에 이제 양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현재 나이가 33살이기 때문에 그 통풍이 와도 봄에 조금 더 많이 올 소지가 있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네네. 1차적으로 그 통풍이 오기 때문에 아마 금해야 되는 걸로 지금 술이 메모되어 있는 건 아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통풍이 오게 되는 경우에 봄에 더 많이 온다 그러면
봄에는 될 수 있으면 술을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원래 먹는 술 양보다 조금 더 줄이셔야 돼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통풍하고 그 다음에 봄에 더 통풍 증상이 심해지고 현재는 이제 열이 있는 태음인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갈근 20g, 갈근 20g. 예, 승마 10g, 무슨 마요? 예, 승마요. 천마요? 아니, 말 탄다는 승마. 아, 승마요? 예, 승마 10g, 네. 창출 8g. 창출 8g. 예, 음식 드실 때 좀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새콤한 건 잘 먹습니까? 잘 먹습니다. 아, 네, 그래요. 예, 거기에다가 감초 4g. 감초 4g. 예, 그 다음에 치자 4g. 치자 4g. 예, 그렇게 해서 물을 2000cc 넣으시고요. 네. 예, 120cc 나오게 달이세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드시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퇴근하면 먼저 네. 식사를 하기 전에 그 한방차를 한 번 더 드세요. 아, 저녁 먹기 전에요? 예, 먹기 전에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를 지금의 양보다 한 뭐 4분의 1 정도라도 조금만 줄여주세요. 저녁 식사량을 줄이라고요? 예, 식사량을요. 네네. 네, 저녁 식사의 양을 조금 한 4분의 1 정도 줄이시고 그 한방차를 그렇게 섭취하시면 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통풍에 도움되는 한방차로 갈근, 승마, 창출, 치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사님, 이 네 가지는 어떤 약재일까요? 대체적으로 봐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매콤한 거하고 새콤한 거하고는 성향이 반대입니다. 매콤한 건 발산시키는 성향이 있고 새콤한 건 뭔가 끌어들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저장 능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장이 많이 되어 있고 술을 한 모금만 해도 좀 빨개지기 때문에 열이 내부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이 내재되어 있는데 봄에는 이제 양기가 올라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음식 조절 관리를 해도 이때는 이제 통풍 자체가 심해지고 술이 안 맞는 분이에요. 그래서 통풍에 제일 나쁜 게 이분한테는 술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분처럼 통풍이 있는 경우에는 술은 될 수 있으면 금주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술을 해독하는 약재가 갈근, 칡이고 간에서 해독하는 능력을 간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독소가 들어오는데 이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이 갈근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뇨산도 내 몸에 불필요한 이제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뇨산이 축적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질환 자체를 간에서 이제 해독 능력을 길러줘야 되고, 예, 승마 자체는 지금 열이 올라오면서 염증성 질환이 같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위장의 열을 꺼주면서 이제 식사의 양을 줄이는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창출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분처럼 새콤한 거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성향적으로 저장 능력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내가 저장이 돼서, 그러니까 적정량의 몸무게가 있는데 내가 새콤한 걸 좋아한다. 이런 분은
어디론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장하기 위해서 새콤한 걸 먹는 거고, 내 몸무게가 과체중인 분들은 내가 음식을 적게 먹어도 본성 자체가 저장되는 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땀을 조금 나게 하는 운동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내부적으로는 내 몸 안에 위와 이제 대장, 소장 이런 쪽에 식적이라든지 담음이라든지 어혈이 많이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시키는 게 창출이고, 마지막으로 치자는 심장이나 간장 쪽에 화를 꺼주면서 뇨산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따뜻한 한방차로 꼭 도움 받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님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우리 아저씨요. 아, 남편분 상담이실까요? 예, 아저씨가 네. 귀가 잘 안 좋으니까 본인은 상담해도 잘 못 알아듣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네, 이렇게 직접 상담을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상담 위해서 남편분 연세부터 여쭈어볼게요. 예, 83세예요.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아시나요? 몸무게는 한 55kg 나갈 것 같고요. 네. 키는 한 1m 50 한 7, 8 정도 될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편분에 관한 상담 지금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이 다리가 그 전에 가끔 막 쥐난다고 자꾸 쥐난다고 그랬는데 자다가도 쥐난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예, 다리 장단지가 단단해갖고 예, 그냥 막 많이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통증 클리닉을 한번 갔더니 예, 저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움직여 보더니 엑스레이를 찍더니요 예, 그게 저기 무슨 저기 사부누범배 무슨 협착증이라고 그래서 예, 하루 이제 그 무슨 주사 2가지를 허리에 맞고 예, 물리치료하고 왔는데 예, 아저씨 생각에 아무래도 다리라 빨리 안 낫겠다고 그러고는 안 가비랬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집에서 뜨뜻하게 찜질하고 그 파스만 저기 붙이고 맨슬리다 우선 바르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현재 그 소화는 잘 되십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그 전에 위수술도 했어요. 이궤양에도 이가 터져갖고요. 아, 현재 뭐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지금 그 빈혈약하고 아, 빈혈약이요? 예, 예. 빈혈약하고 그냥 다른 약은 빈혈약하고 기억력 부족한 약 먹어요. 아, 예. 수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 전에는 수술 많이 받았죠. 예. 대표적인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 예. 무슨 전립선암 수술했고요. 예. 예, 그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예. 추락돼가지고 아, 그 다리도 막 부러지고 그래서 새 넣고 수술했다 또 새 또 빼는 수술하고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예. 지금 이 수술도 이궤양으로 터져서 이 수술도 했고요. 예. 그 살이 안 쪄요. 아, 살이 안 찌고요. 예, 그리고 가끔 자다가 자꾸 막 다리가 저리고 막 비난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예. 지금 장단지가 단단해가 그렇게 오른쪽이 이렇게 아파요. 네.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어찌되었든 현재 이제 빈혈 증상과 빈혈약 복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피가 부족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 네. 종아리 쪽으로 피의 공급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통증 클리닉에서 검사를 했을 때 이제 4, 5번 자체에 척추관 협착증 증세가 지금 있는데 그 허리 때문에 신경을 누르면서 다리 쪽의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근데 일단은 허벅다리는 괜찮고 장단지만 그렇게 단단하고 아프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허리 협착증이 왔을 때 대부분은 이제 종아리 쪽이나 허벅지 쪽으로 오시는 분이 많고 간혹 그 고관절 쪽으로 히프 엉덩이 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어르신처럼 종아리 쪽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예, 그런데 네. 어르신의 경우에는 그 허리 협착증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빈혈 수치가 있고 지금 음식을 드셔도 예전부터 소화도 안 되고 살이 잘 안 찌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종아리 쪽 혈관을 통해서 근육 쪽으로 산소나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일단 적어보세요. 네. 지금 어르신의 경우에는 협착증도 있고 빈혈도 있고 연세가 83세고 기혈이 약해지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근육 쪽으로 산소 공급이 우선입니다. 근데 빈혈이 있어서 피와 산소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황기와 이제 당귀를 같이 넣으시고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백출과 이제 감초를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약재를 각각 5g씩 넣고 여기에다가 오가피도 5g 같이 넣으시고 대추 마지막으로 2개 넣으셔서 물을 19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50분 끓여서 지금 소화기가 약하게 되기 때문에 한방차를 한 90cc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90cc로 만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과 점심 사이, 그래서 오전 10시에 한번 드시고 오후 5시에 한번 드시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허리나 다리 쪽에 좀 침 치료를 같이 받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하고 뜸 치료도 같이 받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한방차로 남편분 건강에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 있으시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으로 저혈압이고 60대인 언니는 고혈압입니다. 언니는 저혈압이 더 위험하다고 하고 저는 고혈압이 더 위험하니 음식에 신경 쓰라고 하는데요. 박사님, 고혈압과 저혈압 뭐가 더 위험한가요? 고혈압은 음식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혈압은 음식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50대 여성분이 사연 주셨어요. 저혈압과 고혈압 뭐가 더 위험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그러니까 그 두 개 다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혈압이라는 것은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인데요. 대체로 이제 80에 120, 그래서 140이 넘어가면 이제 고혈압으로 측정을 하게 되고 대체로 이제 저혈압은 밑에 혈압이 이제 6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이제 임상적으로 저혈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은 혈관벽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혈관벽이 터질 확률이 많고 이에 반해서 저혈압은 충분한 압력이 없기 때문에 머리나 손발 또는 관상동맥 쪽에서 약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피와 영양 공급이 잘 안 가면서 혈액 자체가 혈관이 좁아지면서 오히려 혈관이 막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고혈압은 똑같이 중풍이 와도 뇌출혈이 올 확률이 많아지고 저혈압이신 분들은 뇌경색이 올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혈압을 단순히 고혈압이 위험하다, 저혈압이 위험하다 이렇게 딱 단정할 수는 없는데 어찌되었든 두 가지의 혈압 다, 고혈압, 저혈압 다 위험하기 때문에요. 꼭 전문가의 진단을 한번 받아서 고혈압이면 고혈압 관리를 하시고 저혈압인 경우에는 이제 저혈압이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둘 다 정상 혈압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혈압은 음식 관리가 따로 필요할까요? 저혈압은 일단 압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무기력하고 손발이 차고 만성 피로 증상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성질이 차지 않은 따뜻한 음식으로 해서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으로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계속 잘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운동을 과하게 하면 오히려 저혈압이 문제의 소지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쇼크 상태가 오게 되면 생명에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혈압인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실내 운동부터 무리가 가지 않게 조금씩 하시고, 꼭 본인의 이제 주치의를 정해서 내가 운동의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식은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먹지 말아야 되는 또 음식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혈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커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뇨작용에 의해서 내 체내에 탈수 증상이 있기 때문에,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꼭 전문가의 진단을 한번 받아서 이제 운동이나 음식이나 여기에 맞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 만나봤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실 텐데요.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제안할 건강 제안은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오늘 현재 자신의 몸무게보다 아주 저체중인 경우 말고 평상시에 이제 체중보다 늘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자입니다. 나이가 50이 넘어가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몸의 세포도 그렇고 노화의 진행 속도도 빨라지고 오장육부의 에너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내가 현재의 몸무게보다 내일이 되었는데 500g이라도 는다. 그러면 내 몸의 오장육부의 에너지가 힘이 들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만성 피로 증상이나 수면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내 과체중이면서 내 오장육부의 에너지에 기가 없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수족냉증이라든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족저근막염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의 몸무게보다 늘지 않게 체중 관리를 하자입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체중 관리는 참 중요한데요. 특히 오장육부가 약해지는 50세가 넘어가면 체중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에 든든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